안녕하세요. 김상진입니다. 두 번째 패턴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패턴은 observer 패턴, 관찰자 패턴입니다. 이 지금 설명드린 패턴의 순서는 그 Head First Design 패턴에서 소개되는 그 순서입니다. 그러면 왜 그 교재에서는 이 순서로 설명할까?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우리가 처음 살펴본 패턴이 전략 패턴입니다. 그래서 전략 패턴은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는 패턴일 수 있어요. 패턴이 이런 거구나. 어렵지 않으면서 좀 패턴을 설명하기에 되게 효과적인 패턴. is A 대신에 has A. 아주 의미가 되게 있는 그런 패턴. 처음 소개하기에 되게 적절한 그런 패턴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소개하는 패턴이 관찰자 패턴인데, 이 패턴은 가장 많이 사용할 것 같은 패턴이에요. 실제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패턴을 이제 소개하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사용하고 있는 패턴이다. 그래서 observe 패턴은 뭐냐? 객체가 관심 있어 하는 사건의 발생을 알려줍니다. 즉, 관찰한 객체가 능동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관찰 대상으로부터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수동적으로 통보해 주기를 기다리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얘에 RSA feed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RSA feed는 웹에서 일어나는 서비스죠. 그래서 웹에 어떤 새로운 글이 올라왔는지 저는 이제 매일 아침에 뭔가 이제 핸드폰을 이제 보게 되면 네이버에 가서 오늘 뉴스들을 관찰하게 됩니다. 오늘은 새로운 뉴스들이 뭐가 있지? 코로나 사태는 어떻게 변하고 있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RSA 피드는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사이트들마다 RSA 피드를 제공하고 있으면 내가 구독을 하면 돼요. 구독을 하면 새로운 그 글들이 올라올 때마다 나한테 보내줍니다. 그럼 내가 그 RSA 리더를 띄우면 새롭게 게시된 글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그 사이트에 가지 않아도. 그게 observe 패턴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즉, 내가 어떤 예가 있을까요? 축구 시합이다. 그러면 이 축구 시합인데 내가 계속 보는 게 아니라 나는 가만히 보지 않고 골이 들어갔을 때마다 나를 통보해 주는 거야. 그럼 내가 언제 골이 들어갔는지 알고 싶으면 한 가지 방법은 1분에 한 번씩 경기 결과를 보러 가는 거예요. 그거가 아니라 observe 패턴은 난 가만히 있으면 등록만 해놓는 거야. 난 이 게임에 관심 있어. 그러면 그 별도 서비스하는 데서는 골이 들어갈 때마다 나한테 문자를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observer 패턴입니다. 그래서 실제 수많은 GUI 같은 경우에도 내부적으로는 이게 observer 패턴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버튼이 클릭하면 뭘 해야 되는 거죠. GUI 같은데. 메뉴를 선택하면 뭘 해야 돼요. 근데 이 메뉴를 언제 선택하지? 하면서 매 10초마다 메뉴를 선택했나 안 했나 그거를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체크를 하지 않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메뉴를 선택하면 통보를 해주는 거예요. 메뉴가 선택됐습니다. 그러면 그 선택된 거에 대해서 해야 될 일을 우리가 실행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건이 관찰 대상이 되겠고, 이 사건이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사건 처리자가 실행이 되는 형태가 돼요. 이건 기본적인 어떤 흐름에 있어서는
관찰자 패턴으로 볼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내가 친구랑 맺어져 있으면 내가 그 친구가 뭔가 글을 올리나 매 10초마다 그 친구 페이지에 방문해서 보는 건 아니죠. 가만히 있으면은 누가 게시를 하면 내가 등록을 해놨으면 쟤를 친구로 맺어줬으면은 친구가 그 글을 게시하면 바로바로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관찰자 패턴입니다. 그렇게 내가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이 관찰자,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것이 관찰자 패턴이 되겠습니다.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발생했는지 내가 수시로 가서 일어났는지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관심만 있다고 얘기만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서 그 사건이 발생을 하면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게 observer 패턴이다. 그러면은 head first design 패턴에 있는 예제를 가지고 이 패턴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observer 패턴에서 그 책에서 사용하고 있는 예제는 weather monie터링이에요. 날씨를 관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weather station이 있고, 그러니까 날씨 정보를 수집하는 스테이션이 있습니다. 이 weather station에서는 현재 습도, 온도, 기압 정보를 수시로 관찰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는지는 우리 응용에서는 don't care예요. 관심이 없습니다. 몰라요.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그쪽에서 하는 거고, 우리는 뭘 만들고 싶으냐면은 이런 장치를 만들고 싶어요. 이런 장치를 만들고 싶은데 이 장치는 현재 날씨를 수시로 알려주는 거예요. 수시로. 현재 날씨가 온도는 30도이고 습도는 60이고 기압은 뭐 낮고 높고 이런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알려주냐면은 이 웨더 데이터라는 게 있고, 이 웨더 데이터는 이 웨더 스테이션에서 새로운 정보들을 읽을 때마다 알려줍니다. 그러면 우리 응용은, 우리가 만들려는 이 앱은 뭐 10초에 한 번씩 웨더 데이터에 물어봐서 지금 날씨 정보 바뀌었어요?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얘가 이렇게 통보를 하면 나한테도 자동 통보되게 시스템을 꾸미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어떤 새로운 데이터가 수집됐을 때 통보해 주게끔. 그런데 우리가 만들려는 건 얘도 만들어야 되지만 얘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들려는 이 앱들은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라 세 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날씨를 알려주는 정보가 있을 수 있고, 날씨 통계 정보를 알려주는 게 있고, 일기예보를 해주는 이게 무슨 차이인지 몰라도 하여튼 다양한 형태대로 보여주는 이제 형태는 가지각색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이 시스템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만드는 것이 제일 좋을까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웨더 데이터는 요 메소드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measurement changed. 그래서 이 세 가지 메소드, get temperature, get humidity, get pressure, 온도, 습도, 기압. 요거는 항상 최신 정보를 줍니다. 근데 이 최신 정보를 어떻게 가져오는지는 이제 이 교재에서는, 또 우리 수업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즉, 이 부분은 몰라요. 근데 이 웨더 스테이션은 새로운 측정 자료가 있으면 얘를 불러줍니다. 얘를 불러주고, 얘를 호출해주고, 새로운 데이터들을, 얘네들이 최신 데이터들을 줄 수 있게끔 정보를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measurement changes가 호출됐을 때 세 종류 출력 장치에 정보를 제공해 줘야 돼요. 그리고 이 출력 장치들, 세 종류의 출력 장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도 새로운 형태의 출력 장치들이 계속 확장할 수 있다라는 걸 감안했을 때 얘를 어떻게 잘 만들까? 요것이 이제 고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첫 번째 시도로 만드냐면은 measurement changes가 호출되면 얘네들한테 통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통보를 해줘야 되니까 get temperature, get humidity, get pressure 불러서 현재 온도, 현재 습도, 현재 기압을 받아서 업데이트, 얘네들한테 업데이트 이 정보들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이런 형태를 구현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 지난번 그 전략 패턴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뭔 문제가 있냐? 첫 번째, we are coding to concrete implementation, not interface. abstraction에 대해서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타입에 대해서 구현하고 있습니다. current condition, static display, focus display. 그러니까 그 필요한 디스플레이마다 각각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즉, 세 종류의 디스플레이를 추상화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은 디스플레이가 이제 그 출력해주는 장치가 세 종류 있는데 그 세 종류를 기계적으로 여기다가 measurement change 안에다가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for every new display 새로운 출력 장치가 만들어질 때마다 늘어나야 되는 거죠. measurement change가 바뀌어야 돼요. OCP가 아니게 되는 거죠. 새로운 장치가 추가되면 measurement change들을 수정해야 된다. We have no way to add or remove display elements at runtime. 실행 시간에 얘네들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첫 번째 디자인 프린시플. 이게 뭐였죠? 첫 번째 디자인 프린시플. 제시됐던 디자인 프린시플이고 2장에서 보면 기타에서 살펴봤던 프린시플인데 그게 뭐냐면 변할 수 있는 부분과 고정되는 부분을 분리해라 라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변할 수 있는 부분이 뭐죠? 변할 수 있는 부분이 얘는 해스A를 활용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지만 추가하고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요게 변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뭐 하는 거죠. 우리가 이미 처음부터 만들 때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출력 장치는 현재는 세 종류이지만 더 늘어날 수 있다. 라는데 그것을 감안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래서 이 시도 1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observer pattern, 이 챕터에서 배울 관찰자 패턴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observer pattern은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그 신문처럼 생각하고 그 신문의 구독, 요즘은 뭐 신문 구독을 잘 안 하는데 그 이제 웹에서 많이 보니까요. 그런데 이제 요즘도 뭐 신문 구독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신문 구독과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문사는 신문을 발행하고요. 고객은 새롭게 발행될 때마다 신문을 받아보기 위해 구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독을 신청하면 매일 아침 신문을 배달해 주죠. 언제든지 구독을 중단할 수 있고 중단하면 더 이상 신문이 배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신문 구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observer 패턴은 퍼블리셔와 subscriber 관계다. 발행자와 구독자, 퍼블리셔와 subscriber. 그래서 이 퍼블리셔는 여러 구독자들에게 어떤 새로운 정보가 있을 때마다 그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독자들은 구독하겠다라고만 하면 되고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고, 구독하지 않은 사람은 이 정보를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것이 observer 패턴. 내가 정보가 새로 생겼는지 주기적으로 가서 물어보는 형태가 아니라 나는 관심만 있다고 얘기해 놓고 그 관심이 있어 하는 것이 일어나면 그 정보가 생기면 알아서 이 구독한 사람들한테, 관심 있어 하는 사람한테 알려주는 그런 것이 이제 observer 패턴입니다. 그래서 observer 패턴은 한 객체와 다중 객체 간의 의존 관계를 정의해 주며, 한 객체에 의존하는 모든 객체들은 의존한 객체의 상태가 변하면 항상 자동으로 통보받는 일대다 관계를 맺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상태를 갖고 있는 객체가 있는데 자기의 상태가 변하면 그 변한 거에 관심 있어 하는 애들한테 그 상태가 변했을 때 자동 통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갱어포의 정의로 다시 한번 읽어보면 defines one-to-many dependency between objects. 오브젝트 간에 one-to-many dependency, 일대다 관계를 맺어준다. So that when one object changes state, 한 객체의 상태가 변하면 all of its dependent, 의존하고 있는 모든 애들한테 notify 해주는 거예요. 통보해 주는 거예요. notify and updated, 자동으로 통보해 주는 그런 것이 observer 패턴이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동 통보를 하지 않으면 폴링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폴링. 근데 우리는 별로 폴링하는 방법은, 물론 우리가 여기 시스템에 보면 폴링하는 경우도 종종 어떤 데서는 있긴 있어요. 아직.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폴링하는 방법 쓰는 것이 아니라 이런 observer 패턴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동 통보를 하기 위해서는 observer 목록을, 즉 이 객체들의 목록을 서브젝트가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 관계도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서브젝트들, 즉 subscriber, 퍼블리셔들은 그거를 이제 서브젝트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subject, observer, producer, consumer, publisher, subscriber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신문사와 구독자들, 그러면 publisher와 subscriber, producer, 정보를 생산하는 사람, consumer, 소비하는 사람, subject, observer,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 관찰하고 싶은 사람,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거를 이제 인터페이스 형태로 만들면은 모든 서브젝트들은 세 가지 메소드를 제공해야 돼요. 옵서버를 등록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옵서버를 구독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관찰자들을 구독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고, 해제할 수 있도록 해제해야 돼요. 그래서 register observer, remove observer. 그 다음에 notify observers. 상태가 변했을 때, 통보할 때 호출되는 메소드가 notify observers가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weather 예제에 보면은 measurement changed가 이 notify observer가 되는 거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concrete subject는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해 가지고 observer들을 목록을 유지해야 되겠고, notify observer들은 이 observer의 update 메소드를 호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observer는 뭘 갖고 있냐? update 메소드를 갖고 있습니다. 항상 update 메소드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클래스 간에 의존을 하더라도 구체적인 클래스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추상 데이터 타입, 추상화해서
추상 데이터 타입에 의존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concrete subject는 concrete observer를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얘를 의존해야 되는 거죠. 얘. 그래서 얘는 뭘만 알고 있으면 돼요? update method만 알고 있으면 돼요. update method. 그리고 이 concrete observer들은 얘를 구독하고 싶으면 이 update method만 구현하면 돼요. 구현하면 되고 나를 등록하면 되죠. 이 등록은 제3자가 할 수도 있고 observer가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형태로 클래스 관계도를 구성하게 되면 모든 concrete subject들은 이 코드들이 중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복을 우리가 없애고 싶으면 얘를 인터페이스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abstract class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abstract subject는 observer들을 유지하고 이 restore observer, remove observer, notify observer를 다 구현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concrete subject가 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원래 해야 되는 일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weather station이면 그 정보를 받는 그런 것들만 만들어 놓으면 돼요. 그러면 이것이 더 바람직한 형태일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지금 우리가 이제 자바 예제를 많이 보는데 자바는 뭐만 제공해요? 단일 상속만 제공합니다. 그러면은 이 concrete subject가 다른 것을 상속받아야 되면 얘도 상속 못 받죠. subject도 상속받을 수 없어요. 얘는 또 다른 걸, 더 중요한 거를 상속받아야 되면 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죠.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이 subject를 abstract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클래스로 만들고 얘를 여기에 has A로 유지하는 방법도 충분히 가능한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observe 패턴을 구성하는 방법 크게 세 종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 서브젝트가 구축해야 되는 인터페이스만 만들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코드 중복이 많으니까 클래스로 만드는 방법이 있고 이 클래스로 만들었을 때 단위 상속 같은 데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이렇게 만들어 놓은 애를 has A로 유지해 가지고 얘를 그 서브젝트로 만드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방법. 단순한 인터페이스로 서브젝트를 정의하는 방법, 2. 추상 클래스로 정의하는 방법, 3. 구체적인 클래스로 만들고 has A로 유지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 더 효과적일지는 여러분들이 만들 응용해서 결정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관찰자 패턴을 사용했을 때 서브젝트와 오브저버 간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 서브젝트는 오브저버에 대해 알고 있는 유일한 정보는 오브저버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다. 즉 업데이트 메소드만 알고 있으면 돼요. 업데이트 메소드만. 이렇게 하게 되면 새 오브저버를 쉽게 추가할 수 있고 기존 오브저버를 쉽게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서브젝트에서. 새로운 종류의 오브저버를 추가하기 위해 서브젝트를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브저버나 서브젝트의 수정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단 인터페이스를 충실하게 그 인터페이스 만들어놓은 인터페이스 자체를 수정하지 않는 한 서브젝트와 오브저버는 서로 뭔가 사용하고 있지만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있지만 강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원리가 요 DIP와 관련되어 있는 원리인데 strive for loosely coupled design between objects that interact. 서로 상호작용하는 객체 간에는 강한 연결이 아니라 느슨한 연결을 해야 된다. 이 느슨한 연결하는 게 뭐예요? 추상 타입에 의존하게 해야 돼요. 서로 사용하더라도 추상 타입에. 그러니까
observer도 얘도 얘를 하지만 얘도 어차피 알아야 되는 건 요것만 알면 되는 거죠. 추상 타입에만 의존합니다. 콘크리트 observer도. 반대로 subject도 얘네들을 알아야 되는 건 아니고 몰라도 되고 observer 인터페이스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이 객체와 이 객체가 서로 상호작용하지만 서로 자체는 모르고 추상 데이터 타입만 알면 돼요. 얘는 subject, 얘는 얘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야지 효과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웨더 모니터링은 앱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웨더 데이터가 요 서브젝트를 구현하게끔 만들어주면 되겠고 옵저버는 업데이트 메소드를 만들어주면 되겠고요. 뭐 요 자체는 이제 좀 별개니까 이 뭐냐 옵저버 패턴과 별개 요소니까 그거는 좀 따로 떼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요렇게만 되면 돼요. 그럼 실제 코드를 보면서 이 관찰자 패턴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코드를 보면서 교재에 있는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subject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만들어서 subject는 어쨌든 관찰자 패턴에서 subject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메소드를 갖고 있어야 돼요. 관찰자를 등록하는 거, 관찰자가 구독을 해제할 때 쓸 수 있는 메소드, 그리고 관찰자들한테 모두 통보해 줄 때 사용하는 메소드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observer는 업데이트 메소드만 있으면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세 가지 정보를 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업데이트 메소드를 어떻게 추상화하는 것이 좋은지 요 부분에 대해서 뒤에 가서 많이 살펴봐야 될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세 가지 장치를 만드는데 세 가지 장치 모두 그 온도, 습도, 기압 세 가지 정보가 다 필요하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가 있죠. 또 다른 애들은 다른 정보가 필요할 수 있고 일부 애들은 세 개가 다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지점이 또 이 업데이트 메소드를 만들 때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뒤에 가 설명드리고 어쨌든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업데이트 메소드는 세 개 정보를 다 주고 그 세 개 옵저버 모두 다 이 세 개의 정보를 사용한다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웨더 데이터부터 살펴보면 이제 웨더 데이터는 이렇게 어레이 리스트를 써서 관찰자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이걸 어레이 리스트 쓸 수도 있고 다른 걸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찰자들한테 통보하는 어떤 순서가 중요할 수도 있고 프라이어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거기에 맞는 자료 구조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제에서는 가장 간단한 리스트 자료 구조를 써서 관찰자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set measurement라고 하는 걸 여기 둬서 새로운 데이터들이 바뀌었을 때 이제 요거를 이제 부르게 그러니까 요거에서 그 정보들을 가지고 있고로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set measurement 할 때마다 요 measurement change들을 부르게끔 요거를 이제 주석을 제거하게 되면 이제 밖에서 이 웨더 데이터에 set measurement 부르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 서브젝트에 의존하고 있는 옵저버들한테 자동 통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add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remove 하는 게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도 좀 이따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필요한 거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notify observer는 뭐 원래는 이렇게 for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그 코드일 수도 있고, 요거를 좀 더 개선하면 for each 포문으로 구현할 수도 있고, 더 최근 방법을 쓰면 이제 for each 내부 루프, 저쪽에서 내가 아니라 알아서 해주게끔 for each 이런 형태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요것이 익숙하지 않은 분이 있다 그러면 요 위에 주석된 걸로 한번 살펴봐 주시면 돼요. 그래서 notify observer는 등록되어 있는 관찰자 애들에게 다 업데이트 메소드를 호출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있는데, 출력 장치는 current condition display, 그럼 현재 날씨 정보를 출력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3개를 받으면 요 정보 변수를 세팅해 주고 디스플레이를 부릅니다. 그럼 디스플레이 부르면 최신 날씨 정보에서 현재 온도가 얼마, 습도가 얼마, 기압이 얼마 이렇게 출력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거죠. 그 다음에 static display, 통계 정보입니다. 이 통계 정보는 가장 최근 5개의 통보받은 것 중에 최대값을, 가장 높은 값을 보여주는 형태로 구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Q로 유지한 다음에 Q로 유지해서 그 Q에 있는 내용 중에 5개가 찼으면 그 5개 중에 가장 큰 값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업데이트 부르면은 현재 사이즈가 5면 제거해 주고요. 맨 앞에 거를 제거해 줘요. 그래서 Q로 만든 거예요. Q로 만들어서 가장 오래된 걸 버리게끔, 그리고 새로운 거를 뒤에 놓고, 그래서 add 한 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사이즈가 5일 때. 그러니까 사이즈가 5가 아니면 디스플레이를 안 해요. 그래서 늘 5개가 있을 때마다, 그러면 이제 5개가 들어오고 나서는 계속 보여주겠죠. 그러면 실제 앱을 해서 실행을 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 보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최신 날씨 정보 쭉쭉쭉쭉 가다가 이제 5번째부터는 지금까지 5개 중에 통계 정보 중에 가장 높았던 온도, 높았던 습도, 높았던 기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서 measurement change들을 내가 set measurement하고 measurement change를 부르는 형태로 갈 수도 있고, weather data에서 요거를 빼고 요거는 밖에서 부를 수 없도록 만들 수도 있죠. 프라이빗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어떤 식으로 이제 응용을 만드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설명드린다고 했는데 누락한 거 다시 가서 살펴보면,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금은 가장 단순하게 이제 리스트를 유지하는데, 막 레지스터 오브저버 할 때 이미 등록된 것이 또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은 그 리스트 대신에 이제 set을 쓰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고요. 또는 priority가 있다. 먼저 통보해야 되는 애들 순서가 뭐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는데 다 통보를 하니까 그래도 조금 더 빨리 해줘야 된다. 뭐 이렇게 통보해야 되는 순서가 있다. 그 우선순위가 있다. 그러면 priority queue 같은 걸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remove의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remove 이렇게 했는데, 이 remove가 이제 내부적으로 자바에서 올바르게 동작하기 위해서는 뭘 사용하냐면 equals 메소드를 써요.
그런데 current condition display 그리고 static display도 equals 메소드를 제대로 만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실제 응용에서는 오동작할 수 있어요. remove에서. 그래서 그런 면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 만드실 때 자바에서 만들 때는 어디 있어? 웨더 데이터에서 요 remove observer를 만들 때는 그 리스트에 있는 remove를 호출하게 되면 얘는 만약에 equals 메소드가 제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equals 메소드를 쓰냐면은 부모에 있는 equals 메소드를 써요. 그런데 current condition display와 static display 부모는 뭐예요? 자바에선 extens가 없으니까 얘의 부모는 object입니다. 그리고 자바의 object의 equals 메소드는 주소 비교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 막 여기서 막 remove 해보면 remove가 올바르게 동작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올바르게 동작하려면 equals 메소드를 잘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자바에서는 항상 기본적으로 equals 메소드는 잘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요 코드 부분을 그 PPT에 있는 부분 가지고 혹시 설명드릴 거 있으면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아까도 설명했듯이 이 업데이트 메소드가 이렇게 3개 정보를 주는 것이 효과적인지 이제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후반부에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겁니다. 그 부분이 있고 또 이제 그 리스트로 유지하냐 안 하냐, set, queue, 뭐 priority queue, 뭐 여러 가지 형태대로 우리가 이제 자료 구조에 대해서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관찰자는 관찰자 패턴에서 서브젝트는 관찰자들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 관찰자들을 어떤 자료 구조에 유지할 것인가, 이 지점도 여러분들이 구현할 때 고민해야 될 지점이다. 그리고 이 remove observer는 그 리스트에 있는 remove를 쓴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자료 구조에 있는 remove 쓸 때 올바르게 동작하기 위해서는 아마 기본적으로 equals 메소드를 잘 만들어 놔야 한다. 이 지점도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 이 for each 쓴 거, 그거는 아까 그 코드에 설명됐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멤버로 서브젝트를 유지하고 있지 않은데 이게 이제 유지할 필요가 있냐 없냐, 이 지점에 대해서는 구독을 누가 해주고 해제를 누가 해주냐, 그거에 따라서 응용해서 필요할 수 있고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서브젝트를 유지하더라도 구체적인 서브젝트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loosely coupled 되게 추상 타입만 유지하도록 해야 되겠고, 의존관계 주입 방법을 통해서 관계들을 맺어 주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예제가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예제는 그 소스 코드를 실제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